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 첫 경기는 맨유 대 풀럼으로 맨유의 홈구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4시인 만큼 중복 경기 없이 맨유의 현재 경기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유가 다가올 시즌에 챔스권 안으로 든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우승이 목표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트넘과 맨유가 4위 경쟁 정도라고 보고 있죠. 맨유는 이번 시즌에 수비 쪽 강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프랑스 릴에서 활약했던 프랑스 국대 유망주 18살 레니 요로 선수를 영입했고 뮌헨산, 데리우트와 마즈라이도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요로 선수는 프리시즌 중에 큰 부상을 당하면서 약 3개월 가까이 결장이 되면서 김새버렸고 리산드로, 맥과이어, 데리우트 중에 센터백 2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나 감독은 지난 시즌에 맥과이어를 어쩔 수 없이 기용했던 것처럼 보였죠. 리산드로와 데리우트가 주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마즈라위는 맨유에 달롯이 있기 때문에 백업에 불과합니다. 모로코 선수로 2천만 유로에 맨유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진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다 보니 맨유는 맨시티와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정규 시간 1대1 무승부,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했는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맨시티는 1.5군이었고 맨유는 거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맨유는 간간히 찾아온 기회에서 번번이 득점을 놓치면서 고전했고 가르나초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베르나르도 실바에게 헤딩골을 허용하면서 동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억 윙어 사나이 안토니는 아예 출전하지 못했고 레시포드는 여전히 0점을 잡지 못하면서 1대1 찬스에서도 골대를 맞추면서 득점을 실패하고 산초도 별다른 활약을 못했습니다. 토트넘 기준으로 보면 거품만 잔뜩 낀 선수 자원인 맨유입니다. 만약 맨유가 토트넘보다 강하다고 한다면 저 납득 못하겠습니다. 풀럼은 지난 시즌 13위라는 팀입니다. 사령관 팔리냐가 뮌헨으로 팔리면서 전력이 더 약해졌을 텐데 맨유가 이 경기를 승리하지 못한다면 시작부터 굉장히 꼬이겠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황희찬이 아스날을 상대하게 됩니다. 사실상 기적이 필요한 경기죠. 아스날의 홈경기이고 울버햄튼은 네투까지 첼시로 떠나면서 공격진이 더 약해졌습니다. 황희찬은 지난 시즌에 1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입증하면서 팀 내 최고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이 미드필더 진영에서 압살될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하지만 올 시즌만큼은 아스날이 더 경계돼서 그런지 황희찬이 올 시즌 아스날 킬러가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아직 시작하기도 전이지만 전력상으로는 2강 6중 느낌이거든요. 토트넘과 전력이 비슷한 팀은 리버풀, 아스톤빌라, 맨유, 첼시, 뉴캐슬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수밖에 없겠죠. 토트넘은 화요일 새벽 4시에 개막전을 치릅니다. 1라운드에서 가장 늦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상대하는 레스터시티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팀이죠. 그래서인지 기브인 스포츠는 매우 기분 좋지 않은 전망을 했는데요. 1라운드에서 토트넘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거라면서 레스터시티에게 0대1 패배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니 이길 만한 팀은 다 이기고 맨시티는 첼시와 비긴다고 했는데 토트넘은 아예 패배를 하네요. 정말 황당한 건 말이죠. 토트넘은 공격에 집중하는 팀인데 레스터시티에 무득점을 할 거란 예측입니다. 46경기에서 41실점으로 비교적 실점이 적긴 했네요. 최소 실점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2부 리그 1위 팀이고 레스터시티가 상대하는 팀은 토트넘입니다. 거기다 혹시나 토트넘이 후반기에 망한 이유가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전술이 들통났다고 한다면 레스터시티는 NG 전술을 처음 겪습니다. 하나 납득이 안 돼요.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시작부터 제대로 꼬이는 결과가 되니까요. 차라리 2대3으로 패배한다 그러면 수비가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솔랑케 영입에 베르노까지 백업으로 두는데 무득점이라뇨. 기브인 스포츠는 레스터시티가 EPL 개막전에서 충격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여우 군단이 1라운드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 토트넘은 킹파워 스타디움에 방문하고 홈팀 레스터시티, EPL 우승 경험이 있는 레스터시티는 새로운 감독 스티브 쿠퍼 지휘하에 다시 EPL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이 매치는 감정적인 경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레스터시티 우승을 이끈 전설적인 코치 크레이그 섹스피어가 세상을 떠난 후 레스터시티가 치르는 첫 공식 경기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이 레스터시티 힘을 줄 수 있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틀거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디슨의 친정팀인데 메디슨이 경기 망쳐놓으면 정말 볼만하겠네요. 토트넘이 긴장을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3경기 동안 무득점이었습니다. 공격 포인트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메디슨이 엄청 비난을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팬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페리시 때문에 손흥민 자리가 계속 뺏기면서 활약도 무뎠다 보니까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이지 못한 것을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이 개막전부터 좋은 활약을 하고 8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팀의 핵심이 된 상황에서 손흥민은 아예 공격 포인트가 없었다 보니까 메디슨이 욕심이 많다고 난리가 났었죠. 거의 뭐 제2의 페리시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손흥민이 윙어였습니다. 그런데 히샬리송의 부상으로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원톱이 되었고 이후에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시즌을 겪다 보니 그래도 뭐 손흥민이 윙어가 더 낫다고 판단이 되긴 했지만 손흥민이 윙어였을 때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적었던 것은 또 사실이고 이번 프리시즌 때도 고베와 팀 K리그와의 경기 외에는 큰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랑케라는 확실한 스트라이커를 또 영입하면서 히샬리송까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은 완벽한 윙어로만 출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완전체가 되어도 손흥민의 장점들이 살릴 수 없다면 아마도 팬들은 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 또 이런 말 나오겠죠. 손흥민 다 끝났다. 뭐 에이징 커브가 아니라 은퇴해야 한다. 뭐 이런.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고 한 건지 축구 통계 매체 스코카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30세 이상의 선수 중 지난 시즌 가장 빠른 속력을 기록한 선수 10명을 꼽았는데요. 자, 여러분, 손흥민이요 1등이었습니다. 무려 36.08km. 살라는 34km요. 8위였습니다. 손흥민만이 유일한 36km였고 나머지 선수들은 35km 이하였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런 속도는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때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올 시즌 손흥민의 골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연계 플레이로 인한 골인데 팀 K리그에서 보여줬던 쿨루셉스키와 손흥민의 패스 플레이로 수비를 붕괴시켰던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손흥민도 중거리 슛, 가마차기 슛이 선수들의 로망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슈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엔지 감독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손흥민이 어시스트만 해야 되나요? 그건 완전 손흥민 망치는 일인 거죠. 세계에서 골 결정력이 가장 높은 선수를 패스만 하게 만들면 감독 박탈시켜야죠. 손흥민은 영국 베페어라는 곳에서는 손흥민을 이번 시즌 득점왕 후보에 8번째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솔랭케와 같이 지난 시즌 득점 순위에 있던 선수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홀란, 살라, 이삭, 와킨스, 팔머 등이 올라 있었는데 여러분은 납득되시나요? 뭐 결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손흥민이 개막전 축포를 쏘는 순간 득점왕 대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 올 시즌만큼은 10개월 동안 꾸준하게 가보자. 그럼 무조건 1낸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